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마다 투자 수요가 줄을 늘어서고 한 달에 수십 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호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그 자체의 사업성에 더해 최근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하 소식에 매입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역대 최고가 경신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거품이 있는 부분은 인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하셔야겠네요.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요,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릴게요. 02797-0300번, 상담번호 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 상담 전에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가 자꾸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그 전세 전환율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세를 계속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다. 지금 월세를 좀 달라.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적당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그 상반기, 우리 올 상반기 서울 시내 아파트 자체가 지금 요렇게 2015년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세 전환율이 올라갔다. 금리가 이제 이렇게 바뀔 때마다 자꾸 이런 현상이 보이다가 지금 한국은행이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자체가 1.5에서 1.25로 인하가 되면서 1억 원을 더 올려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월세로 주세요 이러는 거죠. 1억을 은행에 넣어봤자 사실은 예금금리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어떤 월세를 바라보던 사람들, 뭔가 좀 용돈벌이를 하던 사람들, 아니면 차익을 크게 보던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그냥 내가 월세를 좀 더 받아야 되겠어, 은행에 넣어봤자 별 의미가 없어 해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지금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을 자꾸 보시다 보면 느껴지는 게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이 자꾸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자꾸 보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월세에 대한 부분,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투자든 큰 투자든. 물론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끼고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매수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리도 융자를 빼가지고 이제 그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또 월세를 좀 받다 보면 좀 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이용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 조금 신호탄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요. 한번 이 점을 고려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담번호 열려 있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네. 브라운스톤이라고 오피스텔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구입을 망설이고 있어서 어떻게 네. 전망이 어떤지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지금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이제 몇 평형 보고 계시죠? 실평수 9평이요. 실평수 9평이고요. 이제 월세 수익형으로 이제 투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이제 실평수 9평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매수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전화는 잘 주셨네요. 뭐 체크하는 거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혹시 요 근처에 사세요?
아니요. 지인분이 그 근처에 살아요. 아, 지인 추천으로 지금 그렇게 보셨나 보다. 제가 지도 네네.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네.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호역인데요. 이렇게 5호선과 그 8호선 더블 역세권에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니까 상당히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용 9평짜리 분양 평형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제가 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피스텔은요, 네. 전용률이 51에서 2 이상 넘어가게 되면 편의시설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어떻게 지어졌나 좀 가서 보셔야 되는데 이 전용률만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20평을 분양받았는데요. 실평수가 10평입니다. 그러면은 기반시설이 상당히 잘 설계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 400평짜리 오피스텔을 직접 제가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이게 평균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20평짜리를 분양받았는데요. 내 것 전용 면적이 14평이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동산에서 이야기할 때 14평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서 보면 주차 자리가 좁다든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편의시설에서 용적률을 뺏어가지고 전용률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나 주차하는 거 좀 불편해도 내 방이 큰 게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옆에 만약에 아주 전용이 좋고 전용은 이렇게 그냥 20평 분양인데 10평밖에 안 되는 게 편의시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넓게 돼 있으면요. 임차인들이 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고 우리가 오피스텔을 분양 받으실 때는 일단은 전용률이 몇 퍼센트냐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5%만 돼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이거 매가가 얼마죠? 한 1억 9천 얘기하더라고요. 1억 9천. 언제 지어진 거예요? 2007년도. 2007년도 한 2007년도. 10월쯤? 10월 정도, 거의 2008년도. 자, 그러면 여기 임차가는 얼마에 나가 있죠? 임차가가 뭐죠? 월세. 월세 한 70이요. 얼마에 70? 천에 70이요. 1000에 70 정도. 자, 1억 9천에 1000에 70이면은 평균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버하지 않고 아주 그냥 적당하게 보수적 브리핑으로 2억 6천에서 2억 7천짜리가 3천에 80 정도 요즘 평균 기준이 이렇거든요. 월급 받는 게 250만 원. 기본 월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특수 직종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 보통 5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다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 기본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평균치가 오바되게 되면 물건의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임차가를 계산해서 평균치를 계산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000에 70만 원에 1억 9천이다 그러면 그냥 평균치에 해당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그냥 다박다박 여기 워낙 좋습니다. 위치가 여기 이제 백화점도 있죠. 로데오 거리도 있죠. 그러니까 천호 사거리에서는 어쨌든 더블 역세권에다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상당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겠으나 월세는 계속 꾸준히 받을 수 있겠으나 차익이 더 나기 2007년도 물건이면서 차익이 더 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월세만 바라보기엔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 하지만 차익을 바라보기에는 개발 베이스가 이미 다 인프라 구성이 돼서 약간 약하다. 그래서 투자해 두셔도 좋겠지만 차익까지 바란다면 위치를 다른 데로 좀 개발 베이스까지 깔려 있는 곳으로 움직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은 투자라면.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네. 그 뒤 옆에 강동역 쪽으로도 오피스텔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월세 수익이 잘 나올 수 있을지 그게 그게 뭐냐면요. 여기는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좀 제가 크게 한번 펼쳐봐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말씀하신 데가 잠시만요. 이쪽으로 쭉 펴서 자, 보세요. 자,
자, 여기 강동역 오피스텔 여기 엄청나게 많죠, 여기가. 그러니까 네네. 강동역에 많아서 마이너스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자체적으로 1등을 보시게 되면요. 월세 수익은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 지도상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바로 전철역 앞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일단은 얘가 1등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하나가 있고 얘가 하나가 있으면 어디 가요? 얘가죠. 우선은. 임차가 물건이 나와 있으면 똑같은 게. 그러니까 얘가 1등이라서 항상 수요자는 있다. 그러나 임차 수요자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 수요자.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정도 월세 수익 충분히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은 금액이라면 투자를 좀 더 중심부로 옮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얘 때문에 차익도 더 날 일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차익이 이런 애들 때문에 다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만 바라보시기에는 괜찮다. 차익까지 보시기에는 약간 미비하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브라운스톤 더블 역세권의 좋은 입지를 갖춘 오피스텔입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수익형 투자는 괜찮지만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릴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저기 송파구 문정동 해밀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이제 문정동의 올림픽 패밀리타운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직접 네네. 거주하신다고요?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세요? 아, 지금 32평이요. 32평이고요. 지금 뭐 매도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 여기 제가 20년 이상 살았는데요. 네. 재건축이 될지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한번 재건축 여부와 함께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밀리타운 그 고객분들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아, 사무실에 그래요? 많이 오세요. 제가 지도 네.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해밀리타운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보세요. 여기 가락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이 지금 현재 너무 현대화 해가지고 옛날처럼 막 가면은 시장판이 아니라 굉장히 멋지게 건물을 지어놔서 여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네. 바뀌고 있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문정신도시가 지금 이제 업무지구부터 개발이 되면서 상당히 도시가 깔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재건축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 몇 평을 갖고 계시죠? 네, 지금 32평인데요. 20년 이상 살았는데 아. 여기 용적률도 그렇고 지금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안 그러면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될지 궁금했어요. 자, 32평. 지금 지분은 어떻게 되세요? 지분이 14평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는 아쉽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항상 여기를 말씀드리는데 매가 네. 대비 지분이 상당히 적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네.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죠? 아니요, 지금 아직은 기간이 안 돼서 28년 됐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전체 그냥 아무것도 없고 지금 추진이 예, 구성만 돼 있어요. 본인이 아니,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산지 20 몇 년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 제가 살은 지 24년 정도 됐거든요. 아 본인이 매입한 지 얼마 사셨어요 그때? 아, 그때는 2억에 샀죠. 그렇죠 2억. 자 이렇게 2억에 사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4평이라서 지분 계산했더니 많이 좋은 조건으로 130% 했더니 17평만 주더라. 그래서 네. 내가 나머지 25평에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를 분담금을 내더라 해도 손해볼 일이 없죠. 사실은. 네. 예를 들자면 분담금이 3억이에요 라고 만약에 나왔어요. 예를 네. 들자면. 그럼 합쳐서 얼마예요? 5억. 네. 5억이 얼마? 25평대 아파트. 요 주변에 5억 신형 25평 아파트 살 수 없죠? 네. 네, 손해보실 일이 없습니다. 전혀. 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재건축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20년쯤 이제 30년 연한이 돼가지고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사업시에 인가가 나오게 되면요. 네. 붕 떠요, 붕 떠.
그러니까 지분이 근데 그 작아가지고 사실은 용적률 자체가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가치가 현재도 있을까 많이 싶어서요. 찾아먹었고 사실 내용은 없는데 어떤 현상이 네. 있냐면 이렇게 네. 이제 우리 지금 전화하신 시청자분처럼 지분도 네. 작고 용적률도 낮아서 내용도 없어 하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거래가 막 돼요. 재건축이 네. 된대 막 이래가지고 그럼 우리 아, 시청자분은 바람을 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 지금 나오셔서 다른 데로 갈아타기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네. 상황에서 굳이 얘를 그냥 전세 놓고 나왔다가 사업시행 네. 인가가 나게 되면요. 지역에서 네. 바람이 훅 하고 불어요. 지분이 적은데도 네. 불구하고. 언제 네. 요게 박살이 납니까? 희한 얘기로 관리 처분 났을 때 그때 네. 폭삭 떨어져요. 예. 그럼 우리가 문정해밀이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관리 처분 난 다음에 사는 게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사업시행인가 난 다음에 매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그러니까 아, 어딜 네. 가시더라도 이 주택이 이거 전세를 놓고 가시더라도 사업시행인가 날 때까지 버티시다가 붕 네. 뜨면 그리고 이제 또 네.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파트가 이제 개포도 지금 5천만 원대 분양 시장에 왔거든요. 사실은 물가 네. 쪽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2천만 원은 이제 기본이 됐어요. 기본 이제는 네. 이게 그레이드가 자꾸 이제 우리도 모르게 아베마처럼 슥 스며가지고 아파트 평당 2천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우스워졌어요. 이제 네. 3천, 4천은 기본이 됐고 그러면 얘가 분양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또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매도 급한 물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당장에 팔고 가야 되는 상황인지를 체크를 해보겠지만 나이가 네.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론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네. 그냥 다른 거 다 배제하고 얘만 봤을 때는 팔지 네. 말고 전세 두고 갔다가 사업시행 인가 네. 났을 때 여기를 전화했으니까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 네. 같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 이거 재건축할 때 내용 좋아질게 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갖고 네. 있는 사람은 팔지 마라. 살 사람은 네. 사지 말아입니다. 이것은 아, 예. 그러니까 본인은 손해 볼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바람 타고 나와라 이렇게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저기 마포에 성산시형 아파트는 지금 매입해도 될까요? 재건축으로 지금 현재 얘가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가시려고요? 아, 예, 예. 3년 있다 같이 전세 파시려고요? 끼고 사면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돼서요. 성산시형이 지금 현재 재건축 내용이죠? 예, 지금 이제 안전진단 동의 받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그 네. 시형 아파트가 지금 그러면 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분이 21평이 1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평짜리가 12평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매가 얼마입니까? 매수가 지금 4억 천요. 자, 12평짜리를 우리가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130%로 계산을 하면 몇 평 나오죠? 26평인가요? 아, 참, 16평인가요? 대략 한 16, 7평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16, 7평을 얼마 주고 사는 거다? 4억 천 주고 사는 거다. 좋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좋았을 때. 그러면 네. 평당가가 얼마 넘어가요? 2,500, 600대 넘어가죠? 네. 근데 요 주변이 새 아파트, 그 주변이, 그 성산시형 쪽 아파트가 2천만 원 넘어갑니까? 안 될걸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아, 지금 많이 찼다. 이렇게 보셔야죠. 아. 투자하시기엔 조금 오버됐어요. 아, 우리가 보기엔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매도 전략 세워주셨고요. 성산시형 아파트 투자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아, 예, 제가요, 가천에 네, 주공 8단지 예, 매입 고려 중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세가 7억인데요. 예. 사도 괜찮은지 어쩐지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평형을 보고 계시죠? 아, 지금요 8단지 네. 27평형이요. 27평이고요. 직접 거주하실 건가요? 예, 거주하고서 한 5년 정도 5년 정도요? 있다가 또 옮겨볼까 그런 생각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실거주 네. 목적으로 과천주공 8단지 한번 저희가 매수 여부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실거주도 되지만 이제 그래도 또 네, 시세 돈 주고 차이까지. 사는 네.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과천이 공기 좋죠. 명당자리에다가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에다가 이제 투자까지 한번 보시려고 하는데 과연 네. 내 물건의 가치가 어떨까 궁금해서 네, 전화하신 네. 것 같아요. 자, 네. 8단지가 지금 현재 재건축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죠. 네, 그렇다고 네네. 그러네요. 네네. 지금 이제 연한이 돼서 그러는 건데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물건 자체가 지금 과천 8단지, 여기 9단지랑 7단지 사이에 있죠, 이렇게. 8단지인데요. 뭐, 과천역 4호선도 있고, 과천에서는 그래도 여기 이제 시청도 있고, 어쨌든 살기 좋은 곳에 위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재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죠. 지금 네, 몇 네. 평을 보셨다 그랬죠? 아, 예, 27평 네, 27평형이 지금 얼마죠? 지분이? 7억, 지분은 20.44라고 그러네요. 대지 지분이. 그러니까 20.44 상당히 많죠. 네. 이전에 통화하신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지분이 상당히 많은데 7억이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먹을 게 있냐 한번 봐야 돼요. 옆에 이제 9단지하고 5단지가 저층이죠. 네, 저 그리고 만약에 통합을 가게 되면 용적률을 많이 상황을 받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네. 지금 9단지 자체만으로 한번 그냥 우리가 악의 경우, 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고 치자면 20.44를 우리가 130% 한 26평에서 27평은 7억 가지고 무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레미안 슈루가 있죠. 레미안 슈루. 네, 네. 네, 레미안 슈루가 2008년도쯤 지어진 건데 레미안 슈루가 지금 25평대가 6억 5천에서 6억 7천 사이 돼요. 지금. 네. 그러면은 2008년도니까 한 지금 현재 새로 지어질 이게 재건축이 돼 갖고 새로 지어졌을 때를 치자면 한 20% 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7억이면은 네. 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7억 정도 주고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좋아버리니까 좋은 층 이런 거 받는 네. 거죠. 한마디로. 아, 물론 이제 네, 네. 통합을 하게 되면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8단지 자체로만 보자면 말씀드리는 거 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투자할 만한 우리가 5년 정도 볼 거예요. 그리고 거주도 할 거예요. 그럼 거주하면서 7억이라는 내용은 내가 내 돈 주고 아파트 현재 지금 2016년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인플레도 네. 있고. 그러면 네. 마이너스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거주하고 앉아 있으면서 손해 보실 일은 없다. 그렇다고 예, 팍 예. 튀기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프리미엄을 뺀 가격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내용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실거주 하시면서 그래도 마이너스 되지 않고 좀 깔고 앉아 있을 만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예, 자체가. 예,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감사합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가격이에요, 네. 지금은.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한번 과천주공 8단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이제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주하시기엔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내 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챙기기입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이번 주 수요일 12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노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세미나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날 우리 이제 그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궁금해서 왔는지, 세미나 하면서 어떤 재건축이 집중이 돼서 오시는 날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익형이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는 이제 실입주,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날 이제 오는 분들에 맞춰갖고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다 해드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세금을 빼놓고 부동산을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장에는 머리가 아프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 흐른 뒤에 머리가 굉장히
굉장히 아프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 집 때문에 이거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진단을 해서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의 발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발등에 불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어떤 분들이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러니까 4년, 5년 지나게 되면 지금은 7, 8%, 6%대의 그 물건을 찾지만 그때 되면 또 5%대 물건을 찾게 되거든요. 그럼 5%대 물건을 찾으실 때 4%, 5% 물건을 찾으실 때 물건을 돈을 많이 주고 사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10년 전에 산 물건이 있지만 제가 1억 3천에 산 물건이 2억 8천이 됐어요. 근데 주변의 시세는 신축은 3억 4천인데 2억 8천짜리는 저 같은 경우 18%의 임차 수익률 보지만 신축을 사신 분들은 지금 6%의 수익률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5년 뒤를 한번 걱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할게요. 세미나에 오시면.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참석 많이 하셔서 부동산 전략과 한번 세금 문제까지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